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감기, 제일 흔한 감기의 바이러스하고 목구멍 쪽에 생기는 후두개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감기에 감염된 사람의 코 분비물을 손으로 만질 때, 접촉할 때 확산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인후통, 그러니까 목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콧물, 재채기, 비염, 그다음에 코가 막히게 됩니다. 대부분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고열, 그러니까 아주 이게 감기는 이제 약한 열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열, 아주 높은 열이라든가 심한 두통이 심하다든가 발진, 몸에서 이제 이제 발진이 되는 거, 그다음에 호흡곤란, 그다음에 흉통, 가슴이 아픈 거는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딴 병이죠. 그래서 감기의 대책은 손을 잘 씻고 사람 간에 거리 두고 소독을 하고 세척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휴지를 사용합니다. 지금 코로나19하고 뭐 거의 같죠. 코로나19 전염병이 뭐 감기와 비슷한 거고 독감이랑 비슷한 건데 좀 이제 변이 좀 강한 독한 놈, 전염성이 너무 강한 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기도 그런 감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돼. 감기 중에 제일 독한 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기에 대한 치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고 증기, 그러니까 수증기를 흡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항생제나 보충제가 있죠, 약이죠. 그래서 항생제와 보충제로 있는 에키네시아 또는 뭐 아연 보충제, 그다음에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감기에 효과가 없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것은 박테리아가 아니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치료약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감기약인 충혈 제거제는 막힌 코를 뚫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히스타민제도 이제 감기약으로 많이 처방이 되는데, 이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을 마르게 하거나 졸음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 쪽에 불편한 걸 해결하는 거지, 이게 뭐 감기 바이러스를 뭐 직접 때려잡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통 해열제, 감기가 나면은 이제 좀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오르기 때문에 진통 해열제를 많이 처방을 합니다. 감기약으로. 근데 이제 이 진통 해열제, 감기약은 소용이 없다, 필요 없다, 충분히 한 일주일 마시면은 저절로 낫는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통 해열제로 많이 처방이 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뭐냐 하면은 아스피린도 있고 이부프로펜도 있고 나프록센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게 좋다. 약이란 뭐든지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감기약은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감기 증상이라. 감기는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아니고 푹 한 며칠 쉬면은 자동으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 그러니까 열을 내리고 뭐 아픈데 이제 진통을 이제 통증을 이제 없애는 해열 진통제는 단순히 증상만 치료할 뿐이다.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만 치료할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이나 원인 치료는 아닌 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감기에 항생제를 너무 자주 처방합니다.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자들이 와서 이거 뭐 감기가 심하고 아프고 뭐 열나고 그러니까 뭐 주사 한 방 놔주세요. 이거 뭐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해서 아주 강한 독한 약인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는데, 가만히 놔도 며칠 있으면 저절로 나을 거를 이 좋지 않은 약, 부작용과 후유증이 많은 항생제 이거를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주고, 환자들은 이거를 먹고 뭐 빨리 하루 이틀 만에 낫고 저절로 낫지 않고 강제로 낫는 거죠. 독한 약을 써서. 이거는 우리 몸에 아주 나쁜 일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감기가 즉시 해결이 되니까 환자의 만족도는 높지만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국은 이 감기약에 대해서 60% 의료보험 부담, 60%가 의료보험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해야 감기약을 받지만은 딴 나라들은 대부분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약으로 투입되는 이 딴 나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거죠. 의사 처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약국에서 사 먹으면 되니까 쓸데없이 투입되는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비 부담이 이제 많다는 얘기죠. 감기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의사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낫습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환자의 통증을
절반은 줄이게 되겠습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정서와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거나 불쾌하거나 짜증내는 의사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의사는 환자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치료 능력도 나쁜 게 분명합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뭔가 묻고 싶은 거 있으면은 미리미리 종이에다 적어서 메모를 해서 의사에게 뭐든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봐야 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 상처가 감염이 되어서 상처에 암이 전이되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수술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는 병명을 모르고 일단은 상태를 지켜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진행성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진단한 의사는 잘 모릅니다. 병명을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병이 이제 거의 말기 이제 거의 이제 될 때 말기쯤에 의사가 그때 진찰하는 의사는 정확하게 병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센터에서 암 환자가 생존율이 높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암센터에서는 암이 아닌 딴 당뇨병, 심장병 이런 게 있는 환자들은 받지 않고 단지 암 환자만 받아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지.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당뇨병, 심장병, 이런 고혈압, 이런 거 다 합해서 무슨 대사질환, 이런 거 다 합해서 같이 치료를 한다고 본다면, 왜냐면 그 사람은 암만 있는 게 아니고 딴 병도 있기 때문에, 딴 질병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고쳐야죠. 하나만 고치고 암은 고쳤는데 심장병 때문에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암센터에서는 그냥 암만 무조건 치료를 한다 해서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게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암 수술이나 암 치료 아니면은 무슨 대사질환 치료, 심근경색, 무슨 아무튼 급성 심장병, 무슨 그다음에 이제 신장병, 이런 모든 병에 대한 현대 의학의 어떤 그 치료율 아니면 생존율이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좋지는 않다. 나아지고는 있겠죠. 나아지고 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고 부분적인 상태만 보고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로켓포를 쏴대는 현대 의학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후두계염은 이제 목에 생기는 건데 세균이 감염이 되어서 목 안쪽에 있는 기도와 식도로 나누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거는 이제 식도고, 그다음에 숨 쉬는 거는 기도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통로죠. 하나의 통로인데 목구멍 안에서 이제 나누어지는 부분, 즉 기도를 덮는 뚜껑이 이제 후두계죠. 후두계, 기도를 덮는 뚜껑, 후두계에 염증이 생기고 여기 통해서 이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후두계는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를 덮어주어서 음식물이 기도로 못 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 가고 이제 음식은 식도로만 가라 해서 이제 막아주는 거죠. 교차로를 이제 막는 거죠. 한쪽으로 가게. 이 후두계에 염증이 생기면은 후두계가 붓고 음식물 삼키기가 어렵고 심하면은 기도가 막혀서 호흡곤란이 되겠습니다. 치료를 안 하면은 기도가 폐쇄되어서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급한 응급 질병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인후통, 목구멍이 아프거나 목소리가 변화하거나, 그 다음에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고 호흡이 곤란,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손가락하고 입술이 파래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통하니까 이제 파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안 통하고, 그다음에 인두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침을 또 못 삼키게, 인두는 이제 목구멍 안에 목구멍 안이 이제 빨갛게 이제 부어오르고 침을 또 못 삼키게 됩니다. 치료는 항생제를 일주일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2, 3일 지나면은 이제 상태가 호전이 되죠. 호흡곤란이 심하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는 거는 코로 관을 삽입하거나 목 앞쪽을 절개해서, 그러니까 칼로 잘라서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빨리 치료를 안 하면은 사망률이 6%나 되는 위험한 질병이 후두계염이 되겠습니다. 이 후두계염이 발생할 때는 중이염,
코에 이제 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폐렴, 가스 이제 폐에 생기고, 뇌수방, 뇌 쪽에, 그다음에 폐혈증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누우면은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이 병에 걸린 어린이를 앉아 있게 하거나, 그다음에 또 그 뭐 울거나 막 그러면 이제 더 호흡이 곤란하니까 흥분하거나 울지 않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후두개염 말고 또 인후두염이라고 있는데, 인후두염은 바이러스가 인두와 후두의 상기도 점막의 점막 쪽에 염증을 유발하는 목 감기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뭐 소리를 계속 지른다든가 뭐 응원을 하거나 뭐 데모를 하거나 소리를 장기간 또 오랫동안 계속 이제 그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고 흡연하거나 아니면 음주, 술을 마시게 되겠습니다. 증상은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목에 뭔가 있다, 뭐가 걸려 있다, 뭐 이런 이물감이 생기고, 목이 마르고 기침이 나오게 됩니다. 통증이 심하면은 음식물 삼키기가 힘들고 가래나 기침이 생기고 목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치료는 일단은 안정을 취하고 물을 많이 먹고 가습기를 틀어주고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구고 그 술과 담배를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구강을 청결히 해주고 입안을 물을 자주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자기 전에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목구멍 안에 목구멍 이제 인두 후두 이쪽 안에 그 상기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인후두염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